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은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각종 보도도 새누리당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경쟁이 필요한데 지역의 이색 군소 후보들을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권영국 예비후보는 풍산 난강공장의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용산 참사와 쌍용차 파업 사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등 사회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권 후보는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서민과 노동자 대표를 자임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누리당이 독식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 올바른 민주 세력 그리고 진보 세력들의 힘을 한번 집결해서 매우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열어보고자 이번 경주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포항 북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박창호 예비후보는 포항환경운동연합과 자활지원센터 등 시민사회운동을 20여 년간 펼쳐왔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 배제와 같은 지역 공약과 함께 청년 고용 할당제와 국가표준 등록금제 도입 등 당 차원의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보고 정말 어떤 정당이 서민을 위하고 서민 정치를 하는 것인지 똑바로 보시고 좀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새누리당의 뿌리 깊은 그늘에서 큰 조명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당과 정책 대결을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 그리고 또 조금 다른 정당에서 후보님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노동자들도 이런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자주 생겼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새누리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져 온 지역에서 이들 군소 후보들이 얼마만큼의 무게로 인물과 정책 대결을 이끌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 북구에 새누리당 공천을 확정한 김정재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새누리당의 공천은 포항 발전을 위한 개혁 공천의 뜻이 담겨 있다며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며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비력했습니다. 한편 오준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포항 북구 출마를 결심하고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박창호 정의당 후보와 야권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창호 후보는 사전 의논이 없는 일방적 제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주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무소속 권영국 예비후보가 핵없는 안전한 경주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후보는 원전 수명 연장 금지법 제정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주장했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핵연료세와 발전 차액 지원제 도입, 삼중수소 저감시설 추가 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박명재 국회의원의 후원금 내용을 유출한 야당 정치인 A씨 등 2명과 이를 잘못 보도한 5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남구 선관위는 야당 정치인 A씨가 지난해 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박명재 의원의 후원금 내용을 받은 뒤 일부를 유출했고 5개 인터넷 매체는 박 의원의 후원금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내용과 관계없는 다른 자료를 사진으로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자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부검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여자고등학교. 어젯밤 8시 반쯤 학교를 순찰 중이던 교직원이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나 이틀밖에 되지 않은 남자아이로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태반 탯줄과 함께 버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생아와 관련해 버려진 경위와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학교 교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신생아가 발견된 당시 학교를 드나든 외부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인근에는 CCTV가 없어 당시 화장실을 출입한 사람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학생들 수업에 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숨진 신생아를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 두호 어항 주변 일대가 민간 자본으로 마리나와 복합 리조트로 개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서울 마리나에서 민간 제한 사업자인 동양건설산업과 포항 두호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실시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협상 대상자에서 사업 시행자가 된 동양건설산업은 두호동 바다와 육상 22만 제곱미터에 사업비 1,825억 원을 투입해 200척의 레저 선박 계류 시설과 호텔, 아파트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동양건설산업은 올 연말쯤 착공해 36개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먹는 음식이 영양식인지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인지 부모들은 궁금한 것이 참 많은데요. 포항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나 더 생기면서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식지원센터 직원들이 포항의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조리실의 위생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식단도 짜주고 음식이 짜지는 않은지 염도까지 측정합니다. 여사님, 오늘 우리 국 염도는 0.46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적당합니다. 급식 지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위생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칫솔을 이렇게 넣고 안쪽에도 동글동글 10번씩 굴리면서 닦아주어요. 급식지원센터는 여건상 영양사 채용이 어려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전반을 관리하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급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 식습관 지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많이 만족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포항은 지난해까지 급식지원센터 한 곳에서 보육기관 150곳을 관리했지만 이번에 한 곳이 더 생기면서 관리 대상 기관이 전체의 66%인 28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포항대학교 교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센터를 갖다가 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항의 제2급식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가정 어린이집 62곳이 관리 대상에 새로 편입돼 급식 위생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가 투자 예산 확보 목표를 12조 2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각 실국별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칩니다. 올해는 추가 발굴한 160개 신규 사업의 국책 사업화에 주력하고 기존의 계속 사업도 국가 투자 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전략을 펼칠 방침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의 정부 부처별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은 영덕 삼척간 고속도로와 세종 신도청 간 고속도로 등 SOC 사업과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 부품 산업 클러스터,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등 12건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경주 엑스포 행사를 열기로 하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오늘 중앙단위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 11월 호치민에서 열리는 차기 엑스포의 기본 계획안을 설명하고 학술대회와 함께 킬러 콘텐츠 개발, 엑스포의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자문회의에는 표재순 문화융성위원장과 최강식 전 문광부 장관,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소설가 김주영, 연극인 손진책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경주시가 추진 중인 강변로 개설공사에 대해 일부 내용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했습니다. 강변로 개설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경주 나들목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길이 2.44km 6차로로 이 일대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021년 완공 목표로 55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공사 구간에 교차로와 교량 등 4개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진 구수곡과 포항 비악산에 이어 영덕에도 지자체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영덕구는 달산면 옥산리 일원에 50억 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군립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8월까지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덕 군립휴양림은 4계절 에너지 절약형으로 조성되며 인근 장사해수욕장, 산천계곡 생태공원과도 연계해 칠보산과 통고산 등 국립휴양림과는 접근성에서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8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선착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기아자동차 레이 EV 등 8종의 차량을 정해 전기자동차 1대당 보조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구매자에게는 완속 충전기 1기 설치비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지정된 포항시는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73대를 보급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봄 기온이 맴돌았는데요. 저녁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었지만 봄의 기운이 남아 있었는데요. 저녁 무렵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이 1도, 포항 5도, 경주 4도로 오늘보다도 3도에서 5도 정도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포항과 경주가 10도, 울진 8도에 머물겠습니다. 봄에는요, 오락가락 기온 변화가 심한데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점차 구름대가 밀려오면서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산간에서는 최고 3cm의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 1도, 영덕 2도, 포항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덕 9도, 포항과 경주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종일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에는요, 울릉도 2도, 독도 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6도, 독도 7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동해남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약간 쌀쌀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초속 6m의 바람이 불 때 산불 확산 속도가 26배 이상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바람이 잦은 봄철 산불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2년 청양과 예산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등 피해가 컸던 산불은 강한 편서풍이 부는 3월과 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특히 봄철 산불은 산림의 상단부가 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뿐 아니라 불똥이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 현상도 일으킨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최대 자동차 소비 지역인 북중미와 인접한 멕시코를 대상으로 자동차용 강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4곳의 자동차 강판 가공과 생산센터를 운영하는 포스코는 내년 강판 등 주력 사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에 철강제 판매와 인력 관리 법인을 합병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